수학을 엄마가 가르치지 않고 어떻게 했느냐, 이거는 제일 처음에 했었을 때 얘가 수학 익힘책가 예를 들어 막 얘가 하기 싫어가지고 막 울고, 그리고 오답에 대해서 많이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전교 1등 수학 공부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렇게 했을 때 확실히 그 잠수내 수학 테스트처럼 되게 어려운 수학 시험 있죠, 그런 데서 점수가 잘 나오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캐리스와 다니엘의 엄마 캐다맘입니다. 네, 제가 영어 교육서를 냈는데, 제 책이죠. 근데 수학 질문이 너무 많아서 오늘은 수학 공부법에 대한 영상입니다. 제가 이 많은 수학에 대한 영상들에서 다 얘기를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다 봤는데도 안 나와서 질문을 한다라고 하시면서 써주신 질문에 대한 답을 좀 드리고, 그리고 우리 남편이 중학교 이제 전교 1등을 하셨었던 분이시어서 남편이 얘기하는 수학 공부법에 대한 꿀팁들, 그리고 그거를 가지고 우리 딸 하고 있는 거, 또 우리 아들, 그러니까 수학감이 굉장히 떨어지는 우리 아들은 어떻게 또 수학을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그전 영상에서 제가 말씀 못 드렸던 수학에 대한 부분들 좀 정리를 해서 오늘 영상 하나로 다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되게 질문해 주신 거에서 수학을 엄마가 가르치지 않고 어떻게 했느냐, 이거에 대한 질문 정말 많이 해주셨는데, 우리 딸 같은 경우는 정말 제가 하나도 가르치지 않았고 저희 남편도 가르치지 않았어요. 혼자 교과서를 읽고 개념을 이해를 하고요. 그리고 교과서 익힘책을 풀고, 그래서 개념을 이해를 했는지 확인을 하는 거죠. 그리고 저는 보고서 익힘책의 정답률이 70% 이상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큐브나 우등생 같은 쉬운 개념서 문제집을 같이 푸는 거죠. 이거는 제일 처음에 했었을 때 얘가 수학 익힘책가 예를 들어 1단원을 했는데 70%가 넘었어요. 그러면은 그때 이제 개념 문제집을 샀죠. 그래서 개념 문제집도 병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단원을 하잖아요. 1단원 교과서를 다 풀고, 교과서를 읽고, 익힘책을 다 풀고, 그리고 정답률도 나쁘지 않고, 예를 들어 정답률이 너무 높아. 막 거의 100점이야. 그러면은 우등생인 디딤돌 기본 응용, 디기응이라고 하죠. 그런 문제집을 해도 되고, 또는 우등생, 저는 우등생을 많이 했거든요. 그 우등생을 가지고 또 문제를 풀어보는 거예요. 막 애가 하기 싫어가지고 막 울고 그럴 때 어떻게 했냐, 이런 질문을 해주셨는데, 이 질문의 답은 정말 간단합니다. 문제집 수준을 낮추면 돼요. 공부를 하기 싫어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하기 싫은 게 어려울 때예요. 어려울 때. 그러니까 사실 애들은 다 공부를 잘하고 싶은 마음이 없지 않아요. 그래서 이걸 잘한 걸 엄마한테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해도 잘 안 돼. 자꾸 틀려. 그러면 얘가 이제 되게 힘든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70% 이상 정답률이 나오는 문제집이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아이가 쉽게 느낀다고요. 그러면은 막 울고 할 정도가 아니야. 그러니까 아이가 만약에 문제집 수학 공부를 하는데 막 울고 불고 난리야. 너무 막 그렇게 하면은 그냥 아주 간단한 솔루션이에요. 문제집 수준을 낮추면 돼요. 우리 아들 같은 경우는 문제집도 못했어. 그냥 익힘책까지만 하고 이 정도였었어요. 그러니까 2학년, 3학년? 그러니까 3학년 돼서야 문제집을 이제 기본 문제집 들어갔나? 그런 식으로 해서 조금씩 정말 천천히 단계로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맞춤식으로 하면 돼요. 엄마표 수학의 가장 좋은 장점은 내 아이 맞춤으로 할 수 있거든요. 이 장점을 절대 포기하면 안 돼요. 이것 때문에 하는 건데. 그래서 질문 2개의 답을 드렸고요.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댓글 주세요. 제가 최선을 다해서, 제가 영상 올린 그날에는 최선을 다해서 그날 올라간 영상의 댓글은 좀 바로 달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전교 1등 수학 공부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저희 아이들이 두 종류잖아요. 일단 이과형, 약간 이과형인 것 같은 우리 딸, 중학교 1학년 딸의 수학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완전 문과형 인대 문자인지도 느려 학습이 조금 느린 우리 아들 같은 경우 어떻게 수학을 하고 있는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되게 중요한 건, 우리 남편이 되게 강조하는 게 뭐냐면 개념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암기해야 한다. 이게 그냥 수학을 잘하는 비법,
이게 다야. 그러니까 심화 문제를 많이 풀면,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를 많이 풀면은 어려운 시험, 어려운 킬러 문제 이런 거 잘 풀 것 같죠, 여러분? 그리고 수학을 되게 잘할 것 같잖아요. 그래서 다들 되게 심화서 있잖아요. 블랙라벨 이런 거 들고 다니는 애들 되게 부러워하고, 또 학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 학원은 실력 정석, 블랙라벨 이런 거 합니다 하면 되게 좋게 보고 이러잖아요.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개념이 진짜 중요하다는 거. 이건 사실 제가 이제 자기 개발하고 다른 모든 영역에서 봐도 마찬가지예요. 근본, 본질, 그게 제일 중요해요. 자, 그래서 개념을 그럼 어느 정도까지 알아야 되냐.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중학교. 그러니까 중학교 이후에는 이 정도까지 개념을 완전히 이해하고 암기까지 해야 된다라고 해서, 저희 딸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순마 세 바퀴 돌렸다고 했잖아요. 세 바퀴 어떻게 돌렸는지 이것도 되게 질문을 많이 하시던데,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개념을 다 읽어봐. 그리고 기본 문제를 다 풀어봐요. 그렇게 하고, 두 번째 똑같아요. 똑같이 개념을 다 읽고 문제를 풀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개념을 지금 세 번째 읽잖아요. 그럼 확실히 속도가 나요. 더 빨리 읽어. 그리고 문제도 틀린 문제하고 조금 애매해서 별표했던 문제 이것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빠르게. 그렇게 지금 이거를 세 바퀴를 돌렸어요. 그렇게 개념을 정말 말도 안 되게 토 나올 정도로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암기해야 될 부분들은 남편이 골랐어. 그걸 다 외우게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설명을 다 할 수 있게.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 과외를 시키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요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가 개념을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게 설명을 잘 해주시고, 또는 이제 만약에 아이가 홍콩으로 순마 같은 걸로 이제 개념을 다 할 수 있어, 우리 캐리스처럼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방학만 과외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1학년 중학교 1학년 개념을 얘가 이렇게 여러 번 받고 다 이해를 했는데, 이거를 얘가 완전히 암기를 할 수 있게 선생님이 암기해야 될 부분들을 선생님이 아실 거 아니에요. 우리 엄마들이 다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암기해야 될 공식이나 암기해야 될 개념 같은 거를 선생님이 다 암기를 시켜달라고, 확인을 하게 해달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그러니까 우리 캐리스가 뭐 A급이나 블랙라벨도 풀었었어요. 그리고 정답률이 70% 나왔었어요. 근데 문제는 되게 어려운 부분 있죠. 그러니까 제일 어려운 고난도 문제. 그거는 70%가 안 넘었어요. 50%? 막 이랬거든요. 근데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엠베스트 우리 하잖아요. 그러니까 엠베스트에 이제 단원평가 이렇게 시험 보는 게 있는데 거기는 거의 만점 잘 봐요. 근데 잠수내 테스트에서 수학 테스트에서 점수가 이렇게 안 나오더라고요. 우리 남편이 하는 말은 개념이 아직 완벽하지가 않아서 그렇다. 그래서 순말을 세 바퀴로 돌렸었고요. 그리고 이게 일품은 준심화서예요. 이거는 완전 심화 문제집이 아니거든요. 근데 요거를 요거를 이제 두 번을 풀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이게 같은 문제집이에요. 1-1. 이거 두 번을 푼 거예요. 두 번을 푼 거예요. 이렇게 지금 1-2도 다 풀어가요. 그리고 그렇게 다 하고 나서 저희가 이제 수학 몰입한다고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를 지금 1품 1학년 2학기가 아직 다 덜 해가지고 그것까지 마저 하고,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그러니까 영어 이제 몇 가지 그러니까 하고 있는 거를 좀 정리를 다 하고 완전히 수학 몰입을 하기로 했는데, 일단 하루에 이거 한 권씩 정말 별표했던 거, 그리고 개념 몰랐던 거, 그리고 아빠랑 계속 얘기해가지고 그렇게 몰입을 할 예정이에요. 이렇게 하면은 중학교 1학년 수학이 개념이 완전히 내 거가 되고, 그리고 준심화서 응용 문제 푸는 것까지 완전히 내 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오답에 대해서 많이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답지를 안 보는 걸 기본으로 해요.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예전 영상에서 그 5오답까지만 하고 그 다음에는 그냥 답지를 보여주는 걸로 이제 타협을 좀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원래는 5오답까지 그러니까 틀린 문제 다시 풀고 틀린 문제 다시 풀고 한 4번까지 하고 나서도 도저히 모를 때 그때 답지를 보여줬다. 이렇게 했을 때 확실히 그 잠수내 수학 테스트처럼 되게 어려운 수학 시험 있죠. 그런 데서 점수가 잘 나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좀 타협을 했죠. 5오답까지만 하고 답지를 보여주는 거. 이렇게 하고 나니까 확실히
점수가 좀 내려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진짜 그 노태권님 공부법에서도 나오고 되게 숱한 여러 이제 수학 공부법 책에서도 다 나오지만 정말 답을 보는 거는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제가 몰입 정말 강조하잖아요. 답지 보지 말라고. 그러니까 답지와 경쟁을 하는 거지. 답지를 보는 순간 내가 진 거야. 이런 마음으로 끝까지 답지를 안 보고 자기가 몰입을 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든 내가 답을 찾아내겠다. 이게 되게 이렇게 했을 때 수학 실력이 정말 많이 올라간다. 그리고 몰입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저희 남편은 정말 항상 그 얘기를 했어요. 초등학교 때 제가 애들 데리고 수학할 때 맨날 답지를 보고 있거나 아니면은 제가 채점을 해주고 이제 답을 가르쳐 주는 모습을 발견하거나 하면은 아주 노발대발 답을 혼자 알 때까지 놔둬야지 그걸 왜 가르쳐 주냐고 맨날 그랬었거든요. 그러면은 애가 막, 저는 이제 마음이 약하잖아, 엄마는. 그러니까 애가 막 답답해하고 막 하기 싫어하고 이러면은 막 답을 알려주고 싶고 이렇잖아요. 근데 정말 그게 아니라는 거지.